자, 이어서 우리 배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설에서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 게 그거예요. 배출, 배설, 헷갈리지 맙시다. 배출은 우리가 이제 소화되지 못하고, 예를 들면 이제 씨앗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소화 안 되죠. 가끔, 애기들 돌 먹기도 하고, 이런 거 소화 안 되죠. 소화가 안 된 것들이 항문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항문에서 배출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배설은 뭐냐면 우리 몸에 노폐물이 있어요. 대표적인 노폐물 CO2, 그다음 물, 그다음에 이제 요소가 있죠. 요소. 네. 이 노폐물들이 나가는 것을 배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배출과 배설 정확하게 구분하시면서 우리 배설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배설계, 콩팥에서 오줌을 만든다. 자, 콩팥이 바로 대표적인 배설 기관이에요. 거기에서 오줌을 만들어줘요. 그럼 그 오줌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그쵸? 네. 그래서 그 오줌을 만드는 과정을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폐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영양소가 탄단지 세개가 있어요. 탄단지, 탄단지, 이게 지금 다 주 영양소이자 뭐냐면 에너지 만드는 영양소예요. 에너지 만드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만드는 영양소들이 에너지 만드는 건 좋은데 노폐물도 만들어요. 어떻게?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를 만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이산화탄소나 물은요, 이 세 가지 영양소가 다 만들어내요. 근데 특별한 영양소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단백질입니다. 이 친구는 얘네들이 CHO로 다들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 N이라는 원소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모니아 NH3가 나옵니다. 이 암모니아는 강한 염기성이에요. 이대로 우리 몸 바깥으로 배설됐다가는 우리 몸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간에서 한번 요소로 바꿉니다. 요소로 바꿔주면 약간 그 독성이 사라지고 오줌으로 나갈 때 덜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 몸의 노폐물은 이산화탄소, 물, 요소이다. 그런데 이때 이산화탄소가 나갈 때 날숨으로 나가고요. 물은요, 오줌으로 해서 나가기도 하고, 이 폐를 통해서 또 날숨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날숨으로 내보낼 때 물을 이렇게 흘리듯이 내보내지 않잖아요. 기체 상태로, 수증기 상태로 나갑니다. 네. 수증기 상태로 나가는 거고요. 분명히 계속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요소가 어떤 식으로 오줌이 되어서 나가는지 알아보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자, 배설계에는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등의 배설 기관이 있더라. 자, 전체적으로 사진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콩팥, 사람의 허리층, 허리쯤에 뒤쪽에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우리가 보통 그 위, 그리고 뭐 장, 이런 것들이 다 분포되어 있고요. 뒤쪽 허리에 이렇게 콩팥이 위치해 있어요. 그 콩팥의 크기는 한 주먹만한 크기인데 그 콩팥 전체적으로 둥글둥글 하면서 그 안쪽에는 콩팥의 겉질, 속질, 그리고 콩팥 깔때기로 이루어져 있다. 깔때기는 거의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비어 있는 깔때기 속으로 오줌이 만들어져서 흘러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깔때기 주변에 저렇게 콩팥 속질과 겉질에 어떤 어, 물질 그 기관들이 있냐면 바로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작은 그 오줌을 만들어내는 기관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저번에 폐는 폐포로 이루어졌죠. 폐포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작은 폐포들이 하나의 폐를 이룬다면 이 콩팥을 이루는 어떤 콩팥의 겉질과 속질을 이루는 것이 작은 네프론들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네프론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오줌을 만들어냅니다. 네, 오줌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혈액 속에서 걸러내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 한번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갈 거냐면 이 친구들이 먼저 콩팥 동맥으로 들어옵니다. 항상 이 동맥이라는 말은 심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콩팥으로 들어간다? 들어가는 피인데 왜 동맥이죠? 심장에서 나간 피니까요. 심장에서 나간 피가 온몸을 돌고 이제 콩팥을 들렀다가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자, 콩팥에서 들어가는 거 콩팥 동맥을 통해서 피가 들어가면 첫 번째 관문이 사구체라고 하는 모세혈관을 지납니다. 모세혈관이에요, 사구체는. 근데 이렇게 약간 꼬여 있어요. 모세혈관이 안 그래도 얇은데 거기에다가 꼬여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한 번씩 혈액이 쿵쿵,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심장에 맥박이 퉁퉁 튀잖아요. 그럴 때마다 압력이 최대치로 올라가는 거죠. 꼬여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압력이 세질 때마다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그 혈액 속에 있는 작은 물질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 모세혈관은 한 층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고 물질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물질들이 빠져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애들이 나오니 포도당 또는 아미노산 또는 물, 무기염류, 그리고 요소 이런 친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걸 받아주는 곳이 보먼 주머니라고 하는 기관이고요. 이 보먼 주머니 끝에서부터는 이제 작은 관이 또 아니 얇은 관이 연결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쭉 그리고 있는 이 관이 세뇨관이에요. 세뇨관이 결국에는 콩팥 깔때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세뇨관 중에 지금 옆에 붙어 있었던 이 모세혈관들 있죠? 이 모세혈관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 세뇨관이 아까 보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까지 다 빠져버리잖아요. 이건 우리 몸에 중요한 영양소예요.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얘네들을 다시 재흡수해서 모세혈관으로 보내요. 그럼 모세혈관이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이렇게 콩팥 정맥으로 유유히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세뇨관 속에 있는 물은 이제 오줌이 되어서 콩팥 깔때기로 바깥을 구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간편한 구조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도 한번 다시 복습하고 지금 A가 콩팥, B가 이거는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오줌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오줌이 만들어져서 모아지는 방광, C 방광, D는 요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 콩팥 동맥으로 들어온 혈액이 사구체 2를 지나면서 작은 물질들을 바깥에 F 사구체 바깥에 보몬 주머니로 보내죠. 그리고 나머지 혈구 그러니까 혈구라고 하면 백혈구, 적혈구 이런 친구들 좀 약간 또 커다란 단백질 덩어리들이 돌아다녀요. 걔네들은 다 그냥 혈액 속에 남아서 어디로 간다? 콩팥 정맥으로 해서 다시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들어왔다가. 네, 이 양쪽으로 물론 다 들어갑니다만. 자, 그리고 지금 구조물을요,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이렇게 된다. 보시면 콩팥 동맥으로 들어온 피가 어떻게 된다? 사구체를 지나면서 여과가 됩니다. 통과하는 걸 요과라고 그래요. 누가 통과된다? 물이나 요소, 아미노산, 포도당 이런 애들. 자, 사실 물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흡수 될 때 물, 무기염류, 또 뭐 그런 포도당, 아미노산 거의 대부분 많이 재흡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분비되는 과정이 또 중요한데, 아까 아무리 알갱이가 작은 요소라 해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나온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다 빠져나옵니다, 요소가. 나머지 요소가 나오고, 다 나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비되어진 요소까지 포함해가지고 콩팥 깔때기로 유유히 흘러가는 거죠. 결국에 오줌이라고 하는 물질은 뭐다? 물과 요소, 그리고 물 속에 남아있는 여러 몇 종류의 무기염류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줌에는 원래 포도당이 있으면 안 돼. 단백질도 안 돼. 그런데 가끔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포도당이 나오기도 하고 단백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 자, 지금 보시면 혈액이 먼저는 혈액 속에 이 사구체 안에 있는 혈액 보시면 단백질이 8%, 포도당이 0.1%, 요소가 0.03% 이렇다고 쳐봐요. 그러면 혈액에서 여과가 된 거는 단백질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오줌에도 없고요. 근데 포도당은 나와요. 왜? 포도당이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얘는 크기가 커. 얘는 작아. 얘도 작아. 그러니까 이렇게 여과가 되는 거죠. 자, 신기한 것은 오줌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때 재흡수됐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요소는 보면은
여기에서 분비를 좀 더 하죠. 그리고 왜 이렇게 비율이 높아지면 물이 재흡수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많았다가 많이 재흡수되면서 어떤 농도가 진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농축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되겠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호흡, 그리고 우리 세포 호흡을 통해서 영양소가 에너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몸을 유지시키는지 살펴보았는데,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산소,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되어지고요. 자, 이제 심장에서 온몸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심장에 그 산소가 들어와서 이 폐를 거칠 때 폐에서 이제 산소를 받아서 어디로 간다? 산소를 받아서 지금 보시면 여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맞겠네요. 산소가 들어왔어요. 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산소가 이제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좌심방, 좌심실로 해서 온몸으로 갑니다. 가면서 여기 지금 산소가 많은데 지금 음식물이 이 기관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이 소장에서 영양소가 이제 흡수가 되죠. 산소와 영양소로 가득 실은 혈액이 어디로 간다? 결국 최종 목적지는 조직세포였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 그래서 그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공장이 있는데 산소와 영양소를 받아들여서 태우고 뭐가 나온다? CO2 그리고 에너지가 발생. CO2 그리고 노폐물로 요소도 생긴다 했죠. 이 요소는 간을 통해서만 만들어지고 전에는 암모니아였다. 네. CO2와 이 요소가 콩팥을 지나면서 콩팥에서 이제 필요한 어떤 물질들, 포도당 아미노산은 다시 우리 몸에 돌게 되고 이제 만들어진 오줌이 몸 바깥으로 배설이 됩니다. 자, 이것을 배설이라 했고요. 아까 소화가 안 된 애들은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항문으로 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조금 더 아까 콩팥에서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 그 콩팥의 겉질에는 주로 사구체의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구체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네프론이라고 하면 세 가지 구조잖아요. 여기 사구체도 있고 보몬주머니도 있고 세뇨관도 있는데 요 세 가지 중에 콩팥 겉질에 해당하는 애들이 보통 이 친구들 사구체와 보몬주머니가 많고요. 속질 쪽이 이제 이 세뇨관이 많은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겉쪽에 사구체들이 분포가 돼 있고 속질 쪽에 이 세뇨관들이 분포가 돼 있고 걔네들이 다 모여서 이제 뭐가 된다? 콩팥 깔때기로 연결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콩팥 깔때기에서 오줌을 받아서 오줌관을 통해 방광을 갔다가 어느 정도 방광에서 모인 다음에 요도로 나가게 되어진다. 네, 여기까지 배설이었고 여러분들 내신 쑥쑥에 중요 파트 꼭 풀어보시기 바래요.